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윤정의 어머니 육흥복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자신의 카드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췄고 경찰은 오랜 추적 끝에 육흥복 씨를 검거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쓰지 않으니 위치도 소비 내역도 이동 경로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남성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었지만 주변에서는 육흥복 씨를 어디에서 봤다, 어느 장소에 나타났다는 목격 제보가 이어졌고 결국 그 제보들이 검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육흥복 씨는 구속된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육흥복 씨가 여러 사람에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피해 사례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육흥복 씨는 찜질방에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친동생처럼 챙기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육흥복 씨를 깊이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여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육흥복 씨는 장윤정이 자신에게 흑염소를 보내줬다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장윤정과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의절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흥복 씨가 장윤정이 보낸 흑염소를 나눠주겠다고 하니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겉으로는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구나. 장윤정이 어머니를 챙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거액의 돈을 믿고 맡기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한 어느 날 육흥복 씨는 피해 여성에게 미스터트롯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만 넣으면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투자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어떤 사람도 이미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의심하며 선뜻 믿지 못하자 육흥복 씨는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장윤정에게 직접 받은 문자라고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에는 딸이 어머니를 애틋하게 걱정하는 듯한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느냐, 누가 엄마를 속상하게 했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의 말들이었습니다. 또 일을 마치고 달려가겠다는 말, 오늘은 엄마와 술 한잔을 하며 쌓인 이야기를 풀고 싶다는 말, 엄마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다는 말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모녀가 다시 가까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메시지를 보며 육흥복 씨가 정말 장윤정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이 문자들이 장윤정이 보낸 것이 아니라 육흥복 씨가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자기 자신에게 보낸 조작 메시지였다고 주장합니다. 한 대에서 다른 한 대로 문자를 보내놓고 마치 장윤정에게서 직접 받은 것처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해자의 판단을 흔들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계획적으로 만든 셈입니다. 육흥복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윤정이 원주에 200억 원 규모의 찜질방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사업이 시작되면 자신도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역과 금액 향후 일정까지 붙여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점점 불안해지며 돈을 돌려받고 싶다라는 뜻을 보이자 육흥복 씨는 또 다른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피해 여성은 언니 500만 원은 내일이나 모레 입금해 줄 수 없느냐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부탁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후 등장한 메시지에는 장윤정의 회사 이름으로 들어간 3천만 원의 투자금을 한 푼도 빼지 말고 그대로 돌려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지 속 장윤정은 피해 여성을 어머니에게 소중한 동생이며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흥복 씨는 이 내용을 보여주며 피해 여성이 장윤정에게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고 장윤정의 회사와 연결된 투자금도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메시지에 찍힌 날짜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날짜는 2024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이 널리 알려진 시점은 2026년으로 언급됩니다. 피해 여성은 돈을 건넨 뒤 오랜 시간 소갈휘를 하며 기다렸고 결국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뒤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육흥복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육흥복 씨는 800만 원을 투자해 돈이 2배로 불어났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무슨 투자로 돈이 늘어난 것이냐고 묻자 육흥복 씨는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2월에 전부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말까지 하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몰아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육흥복 씨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야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새로운 핑계만 이어졌습니다. 육흥복 씨는 장윤정이 해외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정에게 돈을 조금 빼달라고 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책임을 장윤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피해 여성이 그 일은 장윤정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육흥복 씨는 조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막힌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장윤정이 바쁘고 방송 녹화를 하고 있어서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장윤정이 주인이라 직접 사인을 해야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돈을 움직일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그때마다 장윤정의 해외 일정 방송, 녹화 회사, 절차 서명 문제 같은 새로운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장윤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방송인 노홍철의 이름까지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육흥복 씨는 노홍철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를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실제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면서 대화 화면을 조작해 자신이 유명인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사람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장윤정의 매니저와 코디네이터와도 자주 연락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윤정뿐 아니라 주변 연예인과 스태프까지 등장하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도 점점 사실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흥복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장윤정의 사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최근 사진은 거의 없고 장윤정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프로필을 채워두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장윤정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낸다는 말을 증명할 현재의 사진은 없고 오래된 어린 시절 사진만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만약 육흥복 씨가 인공지능 합성 기술까지 능숙하게 사용했다면 장윤정의 사진과 목소리를 조작해 더 큰 피해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유명인의 가족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위험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육흥복 씨는 자신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몸이 매우 아프고 암에 걸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주변의 동정과 신뢰를 얻으려 했다는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은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당뇨가 있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곧 죽을 정도의 중병에 걸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약 1년 전 모습으로 소개된 사진을 보여주며 말기암 환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육흥복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몇 년 전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다면 재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육흥복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장윤정의 어머니라는 신분뿐이었고 결국 그 이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구속되고 비슷한 피해가 반복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은 결국 장윤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투자 이야기와 조작된 문자, 존재하지 않는 사업, 유명인과의 거짓 대화에 반복해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장윤정을 믿고 돈을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장윤정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주장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의혹 자체가 장윤정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사건이 알려진 뒤 장윤정이 한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후 장윤정은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것이라며 자신은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그 마음을 차라리 노래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팬들이 보내준 격려와 응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머니 사건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과 눈물만으로도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장윤정에게 부족했던 것은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됐고 오랜 시간 방송과 무대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쉽게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했다면, 딸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장윤정의 이름은 또다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던 유흥복 씨를 주변 제보와 수사를 통해 검거했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주 200억 원 찜질방 프로젝트 3천만 원 투자금 800만 원을 넣어 2배가 됐다는 주장 12월에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 장윤정이 바빠 2주에서 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모든 이야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12월 7일이라는 날짜가 찍힌 메시지, 장윤정이 보낸 것처럼 꾸며진 문자, 노홍철과 연락한 것처럼 만들어진 대화, 장윤정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가득한 프로필은 피해자의 믿음을 얻기 위한 장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기다렸고 결국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소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밝히게 됩니다. 정말 빌린 돈이었는지, 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 금액은 모두 얼마인지 조작된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확인돼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명인의 가족이라는 신분이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장윤정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이 보낸 문자라고 믿었고 장윤정의 회사가 관리하는 투자라고 생각했으며 장윤정이 서명만 하면 돈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모든 말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돈만 빼앗은 의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윤정의 이름과 명예, 가족에 대한 대중의 신뢰까지 함께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흥복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결론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된다면 재범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끝내 붙잡혀 구속된 유흥복 씨. 자신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쓰지 않으며 추적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했다는 제보 장윤정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투자 이야기, 2대의 휴대전화로 꾸민 문자 200억 원 프로젝트와 1억 원 수익이라는 달콤한 약속, 이 모든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 없이 이름을 이용당한 장윤정과 오랜 시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가까운 관계를 이용한 범죄 의혹이 얼마나 발견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피해 여성은 낯선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친동생처럼 챙겨준 사람을 믿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건넨 흑염소 이야기와 다정한 태도 장윤정이 보냈다는 문자, 구체적인 투자 금액과 사업 계획이 차곡차곡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긴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약속한 12월과 다시 제시된 2주에서 3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소하면서 감춰져 있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